일단은 발전기가 있잖아. 발전기. 그 발전기를 보시면요. 발전기가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요. 맞지?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뭐였었냐면은 자기장 변화가 전류로 유도되는 과정이라고 했지. 이거를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좀 해석하면 좋다고요. 자, 반드시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 지난 시간에 3개 정리했던 거지.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전류가 흘렀지. 그러니까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면은 그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여기서 B는 자기장, 델타는 변화량, 그리고 I는 전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이 발전기 전자기도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야.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야?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게 나오지. 송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걸 해보자. 발전기의 구조를 볼게, 먼저. 발전기의 구조는 이렇게 N극에 자석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 N극입니다. 이게 이렇게 됐지? N극에 자석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반대편에는 S극이 놓여져 있어. 이렇게. 이 그림 너무 크게 그렸다. 쓸데없는데. 됐어? 그리고 여기는 S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니까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죠. 그치? 그러면은 내기퉁이만 그릴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이렇게 N에서부터 S로.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코일을 하나 놔요. 코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코일이니까 여기 하나 뚫어놓고서는 도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 도선 상관없이 그냥 한 면이 있는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면이. 됐지? 그리고 얘를 외부에서 돌려줘.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얘가 돌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잘 봐봐.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내부의 이 면을 하나의 한 바퀴 감은 코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어? 그지? 잘 봐.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쓰잖아, 식을. 근데 우리는 저거 파이 대신에 뭐라고 쓴다 그랬냐면은 B 곱하기 S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 얘를. 그래서 다시 쓰면은 얘가 델타 B S로 쓸 수 있고, B가 자기장, S가 면적이다. 근데 어차피 이 자기장은 이 내부에서는 균일하지. 얘가 이 면이 이 안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이 내부에는 자기장 자체는 균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NB를 뽑아버리고요. B를 뽑아버리고 나머지 델타 T분의 델타 S에 해당되는 면적 변화만 계산할 거야. 왜냐면은 얘가 세워졌을 때는 면적이 최대지. 자기력선이 꽂히는 게. 하지만 얘가 누워지면서 자기력선의 변화가 이 내부를 통과하는 게 변할 거니까. 그래서 면적 변화로 볼 거라고, 이거를. 이해되니? 요거 좀 해석하기가 방향 찾고 막 전류 찾는 게 이제 좀 상당히 어렵거든.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미분 한번 하면 끝나. 그냥 바로 보여. 근데 일단 그거 없이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미분도 한번 해보고 해보자. 처음에 그림 하나 더 그릴게. 보조적으로.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본 거야. 세워져 있을 때. 그지? 옆에서 봤을 때 세워져 있었고 얘가 누워져요. 이제 누워지면 그림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대략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좀 이상한가? 이해 가자. 무슨 얘기지? 조금 짧은가 여기가? 조금만 길게 그릴게. 이렇게. 됐지? 뭔지 알겠어? 첫 번째. 요게 이렇게 된 거야. 잘 그리지 않니? 이상해? 나쁘지 않지? 1번 세타가
0도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합시다. 여기 세워져 있는 걸 기준으로 잡아볼게. 2번, 아니 3번 하자 이거. 3번. 세타가 몇 도 들어갔어? 90도 들어갈 때. 중간에 하나가 있겠죠. 여기 중간에. 살짝 중간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2번이 중간 지점이고 얘가 세타가 뭐 한 대충 45도 정도 돌아갔을 때라고 구역을 나눠봅시다.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얘들아? 얘가 세타가 0이면 완전히 세워져 있는 거야. 세워져 있을 때는 들어오는 자기력 선속이 어떻게 돼?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 선속의 크기를 우리가 이 파이를 이때 최대값이라고 볼게요. 이 n극에 있던 자기력선이 모두 다 여기 꽂혀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얘는 파이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세타가 90도가 되는 순간 파이 값은 얼마가 돼? 완벽하게 0이 되겠지. 왜냐면 내가 완전히 누워졌거든. 완전히 누워지게 되면은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없단 말이야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이해 가시죠? 이거 충분히 되지? 그럼 이때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를지를 볼 거야. 됐지? 그러면은 그거 하기 전에 0번부터 한번 볼게. 0번. 0번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0번은 뭐냐면은 얘가 여기 세워지기 전이야. 이거 완벽하게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그림 하나 그려볼게. 얘들아, 요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0.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세워지면 이게 1이야. 1번. 됐지? 다시 여기 축이야. 여기가 축. 여기가 축이고 좀 더 길게 그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자. 요렇게 할게. 이게 2번이야. 맞지? 그래서 3번은 여기다 그리자. 다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거야. 이게 3번. 됐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편의상 이 명치 하나씩 붙여줄게요. 여기 A, 여기 B, 여기는 C, D, C, D, P 빼고 하자. 여기는 뭐야 그럼? B지. 여기는 A죠. 됐어? A가 이렇게 넘어온 거야 지금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야. 됐지? 나중에 필요하니까 4번까지도 하나 그려놓을게. 4번은 여기 축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A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있다. 이렇게. 됐죠? 이동하는 방향 살짝 그려놓을게. 이렇게 회전.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지? 무슨 얘기지? 됐지? 됐죠? 자, 봐봐. 야, 이게 이렇게 볼게. 너네가 이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 이렇게 표시하면은. 자, 손바닥 봐봐. 손바닥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처음에 누워있다가 이 N극이 이쪽에 있잖아. 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쪽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얘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겠지. 이쪽으로 자기선을 만들어줄 거냐?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자, 다시 봐봐. 요거 방향, 이걸 방향 가지고 하는 게 좋아, 이게. 자, 봐봐. 여기가 A야, 여기가. 요거 A라고 보시면 되겠죠? 핸드폰 카메라 있는데. 없는 쪽은 B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세울 거야. 됐어? 이렇게. 여기가 A야, 여기. 그럼 얘가 처음에 누워져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 그럼 N극의 자기력선은 이쪽을 꽂을 거라고. 전류는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지. 맞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흐르니까 A에서 B 쪽으로 흐르네.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A에서 B 방향입니다. 맞지? 어디서부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여기는 동그라미 쓸까? X 쓸까? X 쓰면 되겠지. 맞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전류가. 이렇게. 그러니까 A야. 됐지?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얘들아. A인데, 자, 여기를 넘어가는 1번을 보자. 1번은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N극이 증가했으니까 지금 밀어내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거든? 근데 거꾸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요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감소하죠. 그럼 오히려 이번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로 바뀌냐면은 여기선 X였는데 이 X가 동그라미로 바뀌어서 여기선 동그라미의 전류가 흘러간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잘 봐. 1번은 얘들아, 1번은 X에서 동그라미로 자기장, 전류의 방향이 무조건 뭐 하는 거니? 바뀌지.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여기서 반드시 전류가 0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자, 1번은요. 세타가 0도일 때 완전히 세워졌을 때는 통과하는 자기력 선의 양이 최대값이거든. 근데 그때 전류는 0이야. 돼서 흐르는 전류는 0이야. 두 손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는 거야. 됐지? 여기서 일어날 때는 N극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냈고요. 넘어갈 때는 N극이 이번에 사라지는 거야. 얘 입장에선, 이 면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N극을 유지하려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방이 바뀝니다. 무조건 여기서. 됐지? 이거 바뀌어. 여기서 여기 넘어가서 바뀐다.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되지. 자, 여기가 중요한데 3번 되게 중요한데
자, 얘가 누워져 넘어가니까 여기 이쪽으로 자기력선에 생기는 게 유지하려고 전류 이렇게 흘렀잖아. 그럼 전류 이렇게 흘렀죠. B에서 A로 흘렀죠. B에서 A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때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바뀌었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맞죠? 근데 잘 봐. 3번 지나간다 이제. 3번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왔어. 넘어가 이제 여기까지 4번까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번에 이 면에 N극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N극이 들어오니까 뭐 해줘야 돼? 밀어내겠지. 전류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 방향은 B에서 A야, A에서 B야? B에서 A 아닌가? 맞지? 이건 B에서 A 쪽이잖아. 이쪽 A니까. 그럼 전류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죠. 이해 가니 이거?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서 전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게 제일 헷갈릴 거야. 자, 2번에서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면서 전류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게 잘 봐. 이렇게 흐르던 게 방향이 바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그대로거든. 자, 면이 잘 봐. 이렇게 가서 여기서 N극이 들어가던 게 이번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N극이 들어가니까 면이 바뀌었지 일단. 면이 바뀌었어요. 면이 바뀌고 전류 이게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었고. 그럼 결국 그대로거든, 그냥.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일단. 얘들아.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안 되면 질문하시고, 지금.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가? 전체적으로 다 하면 안 되고. 일단, 야, 이거는 이해 가지. 일단 봐봐. 얘가 누워있던 애가 세워졌어. 그럼 N극이 꽂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밀어내겠지. 그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 알겠어? 그치?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야. 첫 번째. 누워져 있던 애가 세워지는 순간 N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 전류는 이렇게 흘렀어. 이 전류는 지금 요 방향이거든. 요게 A라고 했거든. 여기 카메라가. 그러면 이게 A, B로 흐르는 게 처음에는 A에서 B로 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니까 A, X를 그린 거야 내가 지금. 수직으로 들어가니까 전류가.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에 이번에 이 N극으로 들어간 자기력선이 뭐하고 있어? 없어지고 있지. 그치? 그러면 사라지니까 이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이 전류는 잘 봐. 요 전류는 이렇게거든. B에서 A 쪽이지. 전류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조건 0을 찍는다는 뜻이다. 맞지? 그리고 여기는 잘 봐. 이거 A 면으로 나온다는 거 알겠어. A 점으로. 그치? 근데 여기서 잘 봐. 이게 넘어가 버려 이렇게. 그럼 이쪽에 뭐가 있는데? N극이 있잖아. 그럼 N극이 있으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밀어내겠지.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죠. 이 방향은 뭐야? 그대로 B에서 A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A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이게 넘어가도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씨 무기. 뭐야? 내가 모기 잡는 걸 지금 내 살상행위를 지금 찍은 거야? 신고하려고? 너무 절묘한 타이밍인데? 야, 모기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이해가지 얘들아? 야, 아직 나중에 다 하고 찍어. 현찬아 뭐해? 저번에 했던 거요. 저번 주가? 그 방학 때 했던 거요. 야, 그때부터 더 자세하게 할 거? 그때 우리 무이분 했었니? 했었어? 설마 그거 말이 안 되지. 야, 어떻게 말이 안 돼. 어떻게 미분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안 나와. 내가 미분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수학적으로 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 훨씬 편하잖아. 이게 더 편하다고? 아니, 수학적으로 보는 게 훨씬 낫지. 야, 얘들아, 진서야, 이해 가니? 방향?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자석 변화만 체크해보면 일단은 얘가 세타가 지금 여기서 세타가 0입니다. 세타가 0도라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45도고요. 여기 세타는 이제 90도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0인데 자, 여기다가 써볼게. 이때 자석의 양은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최대값이야 지금. 근데 이쪽으로 가면서 파이가 뭐 하냐면은 감소해요. 통과량이. 여기서 완전하게 파이가 0이 돼버려. 다시 여기는 뭐하니? 증가하지. 맞지? 왜냐면 다시 자속량이 통과량이 증가하거든. 근데 이때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로 붙여야 돼. 여기서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방향이 바뀐다고 여기서. 왜냐면은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들어왔는데, 그지? 얘가 뒤집어져서 이번 손등을 향하거든? 그러면 면 자체는 뒤집어지는 거잖아, 방향이. 그래서 마이너스로 증가한다고 하는 거야. 세타는 계속해서 여기서 45도, 90도 넘어가서 이제 180도를 향해 가겠죠. 전류 방향만 이해하면 돼. 이제 됐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여기서 전류가 0을 찍는다는 것도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죠. 왜 전류가 0이 찍니? 전류 방향이 바뀌거든, 무조건. 여기서 전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여기 전류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봐봐. 지금 시간에 따라서 자속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자속이. 근데 처음에 세타가 0도일 때는 뭐였어? 지금 얘가 최대값이었다고. 최대값인데 얘가 90도가 돌아가면서 0으로 찍혀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뭔가 그래프 모양이 매끄럽지 않은데? 다시 그릴게.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갈 거라고요. 한 사이클, 이거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렇게 바뀔 거야 지금. 자기 선속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맞지? 0도일 때 최대값 찍고요. 그 다음 여기는 90도일 때 0 찍고요. 자속이 다시 뒤집어지면서 180도가 되면서 다시 0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자속 변화 그래프야. 이게 너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 야, 이걸 이렇게 봐봐. 얘가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눈이 여기 달려있다고 쳐. 자석 무시하고요. 자석 무시하고 여기 눈이 달려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봤을 때 면적이 잘 봐. 여기다 쓰자. 처음에는 면적이 요만큼의 온전히 다 보이거든. 요만큼의 면이 세워져 있을 때는 다 보여. 근데 얘가 조금 돌아가 기울어지면은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면이 조금 줄어서 이렇게 보일 거라고. 이 정도의 면적으로 보인다고요. 이 정도의 면적으로. 이 면적이 뭐냐면은 자기 이력선을 통과하는 실제 수직 면적이야.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는 더 많이 꺾여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보여. 실제 면적은 이렇게 보인다고.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면적이 주는 정도는 뭐 하고 있어? 점점점 커지고 있죠. 면적이 줄어드는 정도는. 맞아? 이게 어렵나 이게? 응? 너네가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요게 있잖아. 요게 패드가 이렇게 있잖아. 요게 너네가 봤을 때 요 모양이 보여.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누워져 봐 이렇게. 그럼 실제로 너네가 직각으로 쳐다봤을 때는 실제 보이는 면적이 여기에 정사형된 그림자로 보실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더 돌아가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보이는 면적이 되게 좁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 면적이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그지? 그거를 옆에서 볼까? 옆에서 보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원을 하나 그려보고. 원래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 그지? 여기를 축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를 축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만큼 돌았어요. 요만큼 돌았어. 이만큼 돌아갔다고 치면 실제로 보이는 면적은 얼마큼 되는 거야? 요만큼으로 바뀌지? 그지 않니? 그지? 그리고 여기 좀 안 맞네.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들어갔어. 이렇게 더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갔어.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맞지? 얘가 만약에 30도야. 이 60도고 90도 되면 어떻게 돼? 완전 0이 되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면적은 요만큼의 면적의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통과해. 자기력선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자결선이 꽂혀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에 다 꽂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밖에 안 꽂히고 그 다음에 여기만 꽂히고 면적 변화가 주는 정도는 어때? 주는 정도는 훨씬 더 커지죠. 맞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라. 처음에 여기서 전류가 0이었거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선속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니? 점점점. 면적 변화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점점 커지니까 이때 0일 때 전류가 최대값을 찍어요. 이때 제일 많이 변하거든. 여기서 제일 많이 변하거든. 이 구간에서. 자기선속, 면적이 많이 변할수록 자기선속이 많이 변하는 거거든. 면적이 많이 변할수록 전압이 큰 거야. 맞지? 얘가 많이 변할수록 이 전압이 큰 거라고. 전압이 클수록 전류도 클 거고요. 맞지? 그래서 이때가 제일 많이 변할 거라는 거. 이때가 제일 많이 변하니까 이때 전류가 최대값을 찍을 거라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게 자속의 변화 그래프면요. 전류의 변화 그래프는 이거와 반대로는 0일 때 최대값을 찍어. 라는 건데 이게 어렵지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돼서? 잘 들어봐. 그냥 한번 들어봐. 잘 봐. 지호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너네 못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겠지. 안 나와요. 안 나오겠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 참고로 너네 작년에는 지금 내가 해준 얘기를 학교에서 해줬어요. 작년에는. 근데 괜한 걸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자, 얘가 이만큼 돌아갔다고 칠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됐어요? 잘 들어봐. 부담 없이 들어도 돼. 세타야. 각도가 돌아가는 각도가 세타하면은 이만큼 들어갔을 때 세타면 얘가 결국에는 그 면적 변화를 어떻게 취급할 수 있냐면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면적이 요만큼씩 줄어들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면적 변화율을 우리가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는 이 전체 면적을 만약에 S라고 하자. 그럼 얘는 S 코사인 세타꼴로 변화가 일어나요. 면적 변화가. 맞죠? 이게 세타니까. 이게 세타고 얘가 S 코사인 세타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든. 됐지? 지우야 너 나중에 설명하려면 이거 안 해줄 거나. 알았어? 지금 안 들으면 따로 해달라면 안 해줄 거야. S 코사인 세타꼴로 변하거든.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걸 그대로 갖다 써주면은 여기다 이걸 갖다 그대로 여기다 써주면은 마이너스 n 전압이죠. 이게 전압. 보세요. 전압이 V는 마이너스 n b 델타 t분의 델타 s 코사인 세타거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요 세타를 이 돌아가는 각도 세타를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표현하면 t분의 세타라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오메가는 각속도야 저거는. 됐어? 그러니까 t초 동안 이동하는 각도,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속도를 우리가 각속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를 쓰는 거야 그냥. 왜냐면 t의 함수로 표현하려고. 오메가 t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얘를 dt분의 ds 코사인 오메가 t로 표시가 되면은 얘는 미분 가능한 형태가 되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속 변화율, 면적 변화율이 이렇게 변할 건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값을 얻을 수 있냐면은 자, 미분하면요. 미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면은 n, b, s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은 s 오메가 사인 잠깐만. nb 사인 s 사인 오메가 t구나. 그치? s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맞지? 그러네. S. 그러니까 오메가 S 사인 오메가 그냥 사인 오메가 T. S를 저쪽으로 뽑아버렸으니까. 맞죠? 이렇게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는 코사인 함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무슨 함수로 바뀌어? 사인 함수로 바뀐다는 거지. 마이너스는 떼버리고 마이너스 떼지잖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거든. 그래서 사인 함수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설명하냐면은 자, 이게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자속 변화율이 이렇게 변하거든. 이렇게 자속 변화율이. 그러면 자속은 실제로 통과량은 처음에 최대값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한다고. 근데 그때 이걸 미분한 결과에 그 전압값을 얻으면 전압이 전류다. 전압이 전류니까 전류의 그래프를 그리면 사인 함수꼴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전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사인 함수 그래프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조금.
여기서 전류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됐지? 그 노란색이 뭐야 지금? 전류 그래프입니다. 전류 그래프. 노란색은 전류 그래프. 그러니까 최대 그 자석이 완전히 0으로 꽂힐 때, 즉 완전히 누웠을 때죠. 누웠을 때는 전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최대값을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0이고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전기가 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잖아. 그럼 전류는 계속 사인 함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신호가 나와요. 계속. 얘가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꼴로 표시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뭐가 더 편하냐면 위에 게 더 편할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읍시다. 필기해 놓읍시다 일단. 모르겠으면은 외워도 괜찮아. 왜? 어떻게 외우냐면은 얘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 전류 얼마야? 0. 무조건 0이야. 무조건 얘가 0도일 때 전류 0이고요. 180도면은 전류 0이고 다시 0도 0이지 그냥. 그러니까 수직으로 세워지면 전류는 0이야 그냥. 수직으로 세워지면 전류 0이고 이것만 주의하세요. 여기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에서 전류 방향이 안 바뀐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에서 전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인 거고 맞는 거고. 그냥 외워도 되겠지 사실. 그치?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자석의 변화가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갈 때는 전류가 사인 함수로 갈 거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요거를. 그러니까 요걸 알면은 괜찮고.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있지. 얘가 계속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우리는 2로부터 무슨 전류를 얻냐면은 교류 전류를 얻죠. 이게 AC라고 쓰고 이 전류 형태는 교류 전류예요. 교류. 그치?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신호. 이게 교류야. 그래서 이런 식의 전기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얘들아, 발전기는 뭐 하는 장치냐면은 발전기는 전자기도 법칙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얻었는데? 회전을 얻어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였어. 그러면 이제 발전기를 이용하는 그 방법은 다 공통적이에요. 대부분 다 공통적이고요. 이때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형태냐면 교류 전기였다. 교류 신호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AC라고 불리우는 이 교류 전류의 형태였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발전기의 종류에 따라서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발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지금 현재 한 3대 발전? 그러니까 화력, 수력, 원자력 정도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화력 발전, 두 번째 묶어가지고 얘를 원자력 같이 설명할게요. 원자력 발전.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수력 발전이죠. 세 번째가 수력 발전인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3대 발전이라고 하지. 나머지 뭐 되게 많아. 풍력도 있고 지열 뭐 다 나중에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거야. 이것들은 뭐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조력, 조류, 파력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배울 것이고 지금 요의 발전 원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의 에너지 원을 알고 있어야죠. 에너지 원 뭐니? 화력 발전. 뭐로부터 에너지를 전환시키니?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 맞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 이전에 그 역학적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화력 발전은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지? 이런 걸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은 핵 에너지죠. 자, 화학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맞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건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야. 핵 에너지는 아니지. 이거 주의하시고. 수력 발전은 물의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쓸게요. 포텐셜 에너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 물의 포텐셜 어디서 온 거야? 물의 포텐셜. 어디부터 왔어? 태양으로부터 왔지. 태양으로부터 물이 에너지 흡수해서 열 흡수했죠. 열 흡수 어디서 한 건데? 태양에서부터. 에너지 얻어가지고 열 에너지 흡수해서 상태 변화해가지고 기체된 다음에 구름돼가지고 높은 데 갈라갔다가 떨어져서 포텐셜을 얻었다는 거지. 물의 포텐셜. 그리고 이게 각각 다 최종적으로 역학적으로 간다면 전기로 갈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중간 단계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럼 이제 화학 에너지, 그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있잖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봐봐. 요게 뭐냐면은 그거잖아. 수조. 물을 끓이는 수조야. 이 수조를 연결시켜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는데 이 끓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학 에너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너지는 자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에너지가 들어가서 물의 열 에너지로 가겠지 이제 물이 끓어지니까 그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 소스는 화학 에너지지만 중간 단계에 열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서 이 물이 증기를 바뀌고요. 이 증기를 좁은 관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물의 수증기, 증기죠, 증기.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이 좁은 관을 통해서 증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터빈이라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터빈. 터빈은 뭐냐면은 프로펠러 장치. 물레방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터빈이라는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터빈이 날개가 있을 것이고 증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이 날개를 쳐서 얘를 회전시키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될 거라는 거죠. 맞지? 회전을 얻어냈어. 그 회전을 얻으면서 여기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밑에 그 옆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형태로. 발전기가 여기서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이 발전기는 회전을 얻어서 그 회전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로 여기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맞지?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 아까 발전기 이 코일이 돌아간다고 했잖아. 이 코일을 돌리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터빈이란 장치가 들어감으로써 이 터빈이 회전 운동을 얻습니다. 회전을 얻어내는 거지. 그래서 터빈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발전기의 코일을 회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화력 발전이죠. 맞지? 화력 발전이 요거고 화학 에너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요것만 핵 에너지로 바꿔주시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지. 그지? 요것만 바꿔주면은 그럼 이제 요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는 주로 우라늄의 핵 분열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지. 우라늄 핵 분열. 이걸 조금 자세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이걸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이거 우리가 우라늄 핵 분열 어떻게 했냐면은 원자번호 92,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지. 자연계에서 원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인데 얘가 0,1짜리 중성자를 하나 흡수하지. 느린 중성자. 이거는 우리가 특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속 중성자라고 합니다. 느린 중성자. 느린 속도의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고 나서 얘는 분열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막 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만 나눠볼게. 얘가 다른 원소로 쪼개져 우라늄이. 그러면은 우라늄이 뭐 바륨이라든지 크리톤 같은 애들로 쪼개지거든. 바륨과 크리톤 또는 뭐 제논이나 스트론튬 같은 애들로 쪼개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그 중성자가 2개에서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반응 결과에. 됐지? 바륨 크리톤이 쪼개질 때는 3개 튀어나오고 제논 스트론튬 쪼개질 때는 2개 튀어나와. 그러니까 2개가 튀어나올지 3개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중성자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 핵분열 반응을 우라늄 하나가 저속 중성자랑 흡수 반응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이 튀어나와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이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야. 됐죠? 속도가 빠른 중성자.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반응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속 중성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우라늄 핵분열 반응의 원자력 발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 이 중성자를 다시 한번 써서 다시 다른 우라늄과 반응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이 중성자를 첫 번째 저속으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이래야지 반응이 되거든. 그래서 고속 중성자를 고속의 중성자 N을 저속의 중성자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한데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속제라는 물질이죠. 물입니다. 물. 감속제. 물을 이용해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 물과 충돌시켜서. 그래서 얘가 저속이 되잖아. 저속이 됐어. 이 저속이 되면 또 다른 우라늄과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은 뜻이 뭔데? 우라늄을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다른 우라늄과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우라늄과 이 중성자가 저속이 됐으니까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또 분열할 것이고 또 중성자 나올 것이고 또 느려질 것이고 또 반응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은 이 원자력 발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조금 얘기하면은 이게 반응을 거듭할 때마다 반응 횟수를 연쇄 반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중성자 개수가 2개, 3개씩 점점 증가하잖아. 그럼 만약에 3개로만 친다면은 한 번 반응하면 3개, 2번 반응할 때는 9개 튀어나올 거야. 세 번째는 27개 튀어나올 것이고. 반응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중성자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은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그래서 사실 중성자의 속도, 그 양을 줄이는 흡수를 하는 물질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제어봉이라고 하죠. 제어봉. 붕소라든지 카드뮴 같은 애들을 쓰는 건데, 그런 붕소 같은 애들은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하고 속도를 늘려주게 하면서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으키는 거지. 그러면은 천천히 에너지가 계속해서 발전이 나올 것이야. 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발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50% 이상 차지하니까 얘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수력 발전은 이거지. 그냥 댐 짓고 물 가더나, 물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좀 이제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물이 구름으로부터 비가 내리는데 그 물이 이런 포텐셜을 가지려면은 그 과정에서 햇빛도 흡수하고 열도 바뀌고 막 이러면서 상태 변화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이 물을 이제 좁은 관을 따라서 이동을 시키지. 아래쪽으로. 그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 물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가 낙하하면서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맞지? 이렇게 물의 운동 에너지 전환되면서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터빈이 또 달려있어요. 터빈이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이 터빈이 또 회전을 하겠지. 돌아가겠죠. 물이 내려가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터빈의 밑에는 발전기가 달려있겠죠. 그래서 여기 발전기가 있을 것이고, 이 발전기는 똑같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3개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딱 들어가는 거 맞지? 여기까지가. 그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발전기 원리는 있잖아. 사실 솔직히 얼마나 뭐 어렵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했던 거 내용 과정만 좀 잘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오늘 나갔던 프린트, 그 3번 프린트까지 숙제로 다 해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재에 남아있는 것들 다 정리해 오시고, 다음 주에는 교과서, 교재를 꼭 가지고, 교과서, 학교 프린트 이런 것 좀 다 가지고 오시고, 오늘 시간이 남았으면 저 기출을 좀 풀어봤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오늘.